안녕하세요. 돈이바니와 함께하는 부동산 완전 정보 첫 번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가로 열고 말소사항 포함 또 다른 거는 현재 유효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등기부등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무의 나무태처럼 나이테처럼 그 건물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유자가 원래 누구였었고 언제 지었었고 면적은 얼마였었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건축물 재산과는 달리 등기부등본은 권리에 대한 관계가 가장 먼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재부, 토재부와 토재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토재부와 갑구, 을구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리자면 토재부는 건물이나 그 부동산의 모양, 면적, 주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뭐 대항력이라든가 전입신고하고 학점일자를 받고 이사를 하면은 대항력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채권의 물권화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돈을 빌리고 하는 개념이어서 물권보다는 좀 약해요. 물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소유권은 다른 권리보다 가장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구가 중요한데 갑구는 소유에 관한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됐으며 누가 이거를 뭐 가압류라든가 해서 소유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갑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을구는 어떤 것들이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대출이 있다던가 아니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던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갑구가 가장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을구 또한 놓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열람 일시입니다. 일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권리관계는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요. 물론 소유권이라는 게 또 있지만 뭐 아까 얘기했던 전입신고 할증일자를 받은 대항력이라든가 대출을 받았던 근저당이라든가 뭐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임차권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접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되게 분석 부분이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적으로 내가 이거를 나뉘어져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하나 표제부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수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호수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고 고유번호도 다르게 했는데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사항 전문증명서를 모르는 물건에 대해서 누구나 띄워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고쳐서 수정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표제부. 표제부 중에서도 아까 전에 보시면 표제부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일동 건물의 표시, 그리고 하나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게 뭐냐면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토지에 위로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는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사는 공동주택이고 처음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호수보다는 좀 더 큰 범위 그 건물을 먼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의 표시.
동 건물은 여기 등기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01동에 대한 게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지붕은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총 25층이다. 주소는 운양동 133-1에 있고, 도로명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총 층은 2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한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집합 건물 등기부는 9집원으로 나오고, 우리가 막 요새 우편 보낼 때는 친 주소명, 도로명 주소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의 부착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주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약서 쓸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토지 주소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구시적으로 몇 동 몇 호를 쓰는 게 예전처럼 쓰는 게 원칙이고요.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로명 주소로 포함되는 게 지금은 바뀌어서 그게 이제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토지부 전유 건물의 표시에 되기 전에 나타나 있는 대지권 목적의 토지의 표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면적은 84,659제곱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면 24,700평인가 정도가 되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고 103, 104, 105, 106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게, 요 면적 자체가 하나의 토지로 해서 여기 단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의 면적을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총 여기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 내려와서 우리 집,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호수, 101동의 100X호에 대한 호수가 여기에 표제부에 나타납니다. 이 표제부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표시 사항이고요.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해서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건축물 대장과 다르다고 하면 등기부보다는 표제부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또 이제 여기에 대한 1동 1X호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84.37제곱미터. 요게 25평 정도가 되는, 조금 안 되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알던 33평입니다, 34평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면적의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하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있고 복도도 있고 엘리베이터 면적도 있고 뭐 여기 테라스 면적도 있고 베란다 면적도 있고 놀이시설 면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분양 면적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실제로 101호에 100X호에 들어가 있는 내 면적이 이 정도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표시법이 바뀌어서 전용 면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권의 표시라는 건 뭐냐면, 여기 대지권 목적의 토지가 있는데 전체 면적 중에 요 10X호 우리 집은 전체 면적 중에 여기 보이시는 62.5147제곱미터만 내 토지다. 이 이유는 내 토지 면적이 다 33평을 분양받았는데 전용 면적이라고 해서 25평이라고 하더니 토지 면적은 이거보다 더 작은 62제곱미터면 62.5제곱미터면 19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 토지는 왜 더 작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한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면 여기가 나만 산다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 토지가 이게 전체 다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이렇게 있고 102호, 103호, 104호, 104호, 106호 이렇게 해서 여러 세대가 이 토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해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에 나와 있는 토지 면적이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분은 공동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이 내 거야라고 위치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체에서 얼마큼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대지 지분은 층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때 이 토지 면적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